들으신 것처럼 북한의 엘리트 탈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북 소식통에 의하면 베이징 주재 북한 대표부 간부가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가 하면 북한 주민들은 장사 미천을 빼앗겼을 때 체제 반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통일연구원 오경섭 박사,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 두 분과 함께 이와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 박사님. 통일부에서 아직까지 확인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인데요. 만약 사실이라면 북한 외교의 심장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이징에서 어떻게 탈북이 가능했던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지금 탈북을 타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망명을 타진하고 있는 그 간부는 예. 보건성 1국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보건성 1국은 김정은과 그 가족들을 진료하는 평양의 봉화진료소, 예. 그리고 간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남산병원, 이런 곳의 그 의약품이나 어떤 이런 걸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간부는 아마 그 중국에서 의료 장비나 의약품을 이 병원들에 조달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는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이 간부 2명이 지금 가족을 동반해서 탈북한다면 네. 그건 아마 북한 당국에는 상당한 충격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 이유는 지금 그 베이징은 북한 간부들이 가장 나가고 싶어하는 선호하는 곳입니다. 네. 근무하고 싶어하는 곳이고, 그리고 그 충성심이 완전히 검증된 사람들이 아마 그쪽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태영호 공사 망명 이후에 그 재외 공간에 그 특별 조치를 취했고, 그런 탈북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가장 중요한 그 외교 상대국인 중국의 베이징에서 탈북을 했다면 북한 정부가 갖는 충격은 상당히 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이 베이징 대표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북한 당국이 감시는 하지만 예. 일거수일투족을 완전히 감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체제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탈북을 해야겠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탈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베이징에 나갈 때 경쟁률이 세니까 이게 충성심이 높은 사람을 보낸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이 오히려 지금 느낄 수 있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 보면 그 같이 일하는 같이 근무하던 북한 인사들이 느끼는 충격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혹시 동요되진 않을까요? 예, 상당한 동요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그 탈북이 사실이라면 예. 그 대표부에게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아마 검열이 내려올 겁니다. 예. 그래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만약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부 자체가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고, 또 대표부에 있는 그 외교관들이 상당히 동요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탈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오 박사님 얘기에 따르면 보건성 1국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김정은의 건강을 챙기던 실세 간부라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건강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김 씨 일가에 대한 정말 그 최고급의 정보라고 해야 될까요? 1급 비밀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좀 추측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보건성 1국은 아까 말씀했다시피 예. 북한의 이제 김씨 일가를 포함한 이제 핵심 계층들의 새 건강을 돌보는 이제 그런 부서이기도 한데요. 북한이 이제 해외에다 그 지사를 파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의료 장비를 도입하고 또 이제 의약품들을 수입하는 역할도 하지만 예. 주요 인사들이 이제 병에 걸리게 되면 북한 의료진 가지고는 이제 판단이 안 설 경우에는 이제 해외로 파견하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이 이제 그 해외 의료 기관을 이제 사용하는 데는 두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프랑스하고 중국인데요. 중국의 베이징에 이제 그 인민해방군 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이 굉장히 좀 의료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군부 고위 인사나 이런 사람들이 병이 생기게 되면 전부 다 이제 베이징에 있는 그 인민해방군 병원에 입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로열 패밀리 같은 경우, 그러니까 김정일 같은 경우에도 2008년도에 뇌출혈이 왔을 때, 그때 이제 김정일 본인이 직접 이제 그 프랑스에 갈 수가 없으니까 프랑스 의료진이 평양에 와서 진료를 하고 다시 그 판독한 결과를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을 우리 그 정보기관이 해킹을 해서 예. 김정일의 뇌출혈 사건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됐고 김정일의 수명을 5년밖에 안 남았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귀중한 정보들이 이제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베이징과 이제 그 파리 이를 오가는 이제 이런 그 북한의 고위 관리들, 특히 몸이 안 좋은 사람들 여기 관한 모든 정보들을 다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김정은을 포함한 이제 북한의 고위층의 어떤 그 건강 관리의 예. 정보들을 전부 다 가지고 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마 이 보건 일꾼하게 되면 별로 이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북한에서 보건 일꾼으로 해외에 나갔다는 것은 바로 이제 김씨 일가의 어떤 그런 중요한 정보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제 39호실과 같은 김씨 왕조의 어떤 그런 그 비자금을 관리했던 그런 부서 못지않게 예. 상당한 중요한 정보들이 오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좀 해보게 됩니다. 예. 올해 그 탈북한 사람들의 좀 면면을 살펴보면 주요 특징이 일단은 해외에 파견됐던 인력이라는 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중산층이라고 저희가 또 해석이 가능할 것 싶기도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하고 그리고 또 그 외교관들이 상당히 많이 예. 탈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 4월에 그 중국 식당 노동자들 13명이 탈북했고 그 사람들은 북한 내에서도 뭐 상당히 이 중산층 이상의 가정 출신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태영호 공사가 7월 말에 망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베이징에서 2명이 탈북을 한다면 이 해외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상납금 압박 때문에 대북 제재나 이런 걸로 인해서 상납금 압박이 상당히 심할 거고 그것 때문에 아마 탈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리고 중산층이나 엘리트 출신들이 탈북한다는 얘기는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까지의 어떤 탈북으로 그러면 북한 체제가 굉장히 상당히 취약한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정도의 어떤 탈북으로는 김정은 정권이 상당히 심각한 위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예. 어찌됐든 엘리트와 고위층에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만, 체제에 대한 불만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예. 정도는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당과 군의 고위층들이 북한에서 외부로 탈북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아마 그건 김정은 정권의 상당한 위기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는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 박사님께서 지금 북한 고위층들의 체제 불만과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강 대표님, 이번엔 북한 주민들 얘기예요. 좀 네. 눈여겨볼 만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발표를 한 건데 이게 지금 탈북민이 아닌 실제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더욱더 의미가 있습니다. 네.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좀 나왔어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적대감이 생겨나는 이유도 굉장히 좀 다양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민심이 얼마나 안 좋은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의 국제문제전략연구소, 뭐 CSIS에서 북한 내부의 주민들 상대로 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예. 조금 이제 궁금한 게 북한 주민들하고 통화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조사를 했을까? 예. 그게 좀 약간 의문스럽긴 그리고 한데. 사실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는 좀 예. 본심을 드러내기 좀 어려운 체제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탈북을 하거나 뭔가 이제 객관적인 어떤 장소에 왔을 때 예. 본심을 얘기하는 것인데 북한 내부에서 저런 조사를 하게 되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의 생명과 연관되기 그렇죠. 때문에 예.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조사를 했다면 정말 이건 특이한 일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조사 결과 나왔는데 이건 좀 뻔한 결과인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북한 주민들은 이제 95년도 이전에는 북한 정권이 지급하는 배급을 통해서 살아왔지만 95년도 이후에는 이제 배급제가 붕괴되면서 전체 주민들이 이제는 시장을 통해서 생계를 이제 유지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제 2009년도 11월 달에 그 화폐 개혁을 하면서 그때 이제 엄청난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생을 모았던 재산이 전부 다 날아가기도 하고 네. 또 이제 북한 화폐가 하루아침에 그냥 홀값으로 이제 팔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통곡을 하고 막 울부짖고 했는데 그때 북한 주민들이 한 말이 있어요. 97년도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 전체 인민들이 한번 운 적이 있었는데 김일성이 사망 이후에 전체 북한 인민이 운 적은 바로 북한이 2009년도에 화폐 개혁을 했을 때다. 예. 그만큼 이제 화폐 개혁의 예. 후유증이 심각했는데 이건 뭐냐면 그 북한 정권이 인민들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못 줄 만정 본인들 스스로가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악을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못하게 하면서 이렇게 못 살게 군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화폐 개혁 때 거의 북한 정권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김정은 정권 들어와 가지고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모든 주민들이 시장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네. 지금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 이후에 유엔 제재가 들어가니까 이 유엔 제재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민 동료를 막기 위해서 이제 주민 통제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주민 통제 수단으로 지금 200일 전투, 70일 전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전투하는 기간 동안에 시장에 나가 있는 인력들을 전부 다 강제로 이제 그 노동 그 장소로 끌고 나와가지고 예. 일을 시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시장에 나가야 생계가 되는데 생계를 이어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김정은 정권이 지금 인민들의 생계는 뻔한 것인데 자꾸 돌격대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100일, 200일 전투 벌려 가지고 사람들 둘둘 볶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북한의 민심이 지금 김치 왕조 지금 70년간 이어오고 있는데 사상 최악의 민심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그 들들 볶는다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이게 생계를 그러니까 이어나갈 수 없게끔 강제 노동력을 동원한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큰 건데 네. 그 북한의 돌격대라는 이름으로 지금 강제 노동력 동원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 네. 40만 명 정도 된다고 좀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그럼 그 부분하고 좀 연결 지어볼 수 있는 부분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 이제 그 정말 돈 안 쓰고 인력을 제멋대로 이제 부려먹는 것이 바로 돌격대라는 것인데 북한은 이제 인민군대 120만이 있습니다. 그 120만 이외에 40만 청년들을 별도로 뽑아가지고 군대 편제하고 똑같이 유지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뭐 5년 내지 10년 동안 이제 일을 시키고 있는데 5년이나 10년을 만약 복무를 하게 되면 군사 복무하고 똑같이 쳐주긴 합니다. 다만 이제 그 군사 훈련은 조금 하고 네. 거의 대부분을 다 이제 노동을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가장 힘든 일들, 뭐 금강산 발전소라든지 뭐 북부철길 공사장, 그러니까 뭐 아주 위험하고 힘든 그런 공사판에 동원돼 가지고 청춘을 다 바치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 월급도 없고 하루 세끼 먹는 것도 정말 뭐 영양실도 안 걸리면 다행일 정도로 먹고 살고 있으니까 예. 그야말로 이제 청년 40만 명을 공짜로 부려먹으면서 한 연간 한 9억 달러의 북한의 순이익을 좀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가장 불만 세력인 청년 세력들을 돌격대에 끌어와가지고 일을 시키면서 그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완전히 북한 정권에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의 여러 가지 인권 문제가 있지만 이 돌격대를 위장한 소위 그 현대판 노예 제도 예.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아마 이번에 이제 한 인권 단체가 우리가 이제 이 돌격대 문제를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해외 근로자가 지금 파견된 사람들이 한 10만으로 보는데 거기에 4배가 되는 이제 한 40만의 청년들이 그런 노예 노동을 하고 있고 해외 나가 있는 사람들은 월급은 못 받아도 먹는 거는 제대로 먹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월급도 못 받으면서 정말 짐승 같은 생활을 하면서 노예 노동을 하기 때문에 이 북한 내부에 지금 그 40만 돌격대 이 사람들의 인권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극에 달해서 탈출을 감행한다면 그냥 목숨과도 어떻게 바꾸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국경 지역에서 뭐 공사가 있을 때에는 탈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북한 내륙에서 이제 돌격대 생활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그 평양식 여명거리 건설 여기에 이제 한 거의 뭐 수십만의 돌격대가 동원돼 가지고 지금 노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두만강 지역에 수해가 나서 예. 일부 동원되긴 했지만 이 군대 같은 이제 규율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이탈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음만 먹으면 이제 못할 예.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죠. 예. 참 북한의 노동 착취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오 박사님,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한 전문가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이 붕괴하더라도 통일이 쉽게 되진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거든요.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한 걸까요? 예, 제가 오늘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같이 토론을 예, 하고 왔습니다. 오늘 시대정신하고 존스 홉킨스대 한미연구소하고 이제 공동 세미나를 했습니다. 예. 그 세미나에서 이제 통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했는데 존스 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제니타운 부소장이 북한 체제 급변 사태와 대응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북한의 레짐 붕괴, 그러니까 체제 붕괴가 일어나더라도 다시 말해서 급변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곧바로 그것이 통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붕괴하더라도 그 당시에 어떤 북한의 정치적 상황, 다시 말해서 북한 주민들이 한국으로의 어떤 통일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예. 북한 내부에 또 다른 독재 정권이 들어설 수도 있다. 또 다른 정권이 들어서서 북한이 자체적으로 안정화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레짐 붕괴가 바로 통일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또 이제 한국의 어떤 정치적 상황도
한국이 북한이 언제 붕괴될지 모르지만 붕괴될 시점에서 한국 국민들이 또는 한국 정치권이 통일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붕괴, 레짐 붕괴는 곧 통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 예. 맥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분께 공통적으로 드릴 질문입니다. 좀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 북한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선제 공격이라는 걸 언급했습니다. 이미의 네. 시각에 미국을 겨냥할 만반의 전투 동원 태세를 갖추고 있다. 사실 뭐 북한은 모든 탓을 미국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이런 그렇죠.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 공격 얘기를 한 거. 먼저 강 대표님은 어떤 의도로 파악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최근에 이제 무리하게 핵과 미사일을 개발을 하면서 네. 국제사회에 이제 고립되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다 알려진 얘기지만 일단은 이제 미국으로부터의 방어라는 명목을 세우고 있는데 네. 일부 그런 측면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위험한 무기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남북 간의 경제 교차가 벌어지면서 예. 북한은 재래식 전력을 거의 이제 어떤 세우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전투기나 항공 이제 선박 군함이나 또 이제 장사동포 같은 이런 포도까지도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재래식 전력으로 붙게 되면 북한이 게임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해마다 독수리 훈련, 키 리저브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런 훈련들은 이제 우리가 육해공군 연합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막강한 예산이 들어가는 훈련인데 북한이 이제 그 훈련에 대응한 적은 아마 80년대 말밖에 없습니다. 예.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 연합군이 훈련을 하게 되면 대응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연유도 없고 기동 부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훈련을 할 때마다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만에 하나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노리는 건 뭐냐면 휴전선에 위치한 장사동포가 있는데 예. 이 장사동포를 선제 공격으로 대한민국을 쏘게 되면 우리가 피해를 입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북한이 이제 약점을 잡아가지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한미연합군이 선제 공격을 북한을 한다. 그래서 북한의 유일한 어떤 수단들인 이제 장사동포나 또 북한의 핵미사일 수단들을 한 번에 제거해버리게 되면 북한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끝장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한미연합군의 선제 공격은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치명적인 타격인데 거기에 아마 겁을 좀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북한이 소위 가지고 있는 핵미사일을 이제 임의 순간에 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한미연합군의 선제 공격을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다. 예. 그런 방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을 표출한 것이다라는 얘기신데 오 박사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최근 북한이 이제 4차, 5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예. 미국이 최근에 초음속 폭격기 B1B를 한반도에 2번 예. 출격을 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북핵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폭격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미 공군이 알래스카에서 지금 북핵 정밀 폭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만간에 한미 해군이 합동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북핵 정밀 폭격을 염두에 둔 그런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공공연하게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실제 군사적으로 북핵을 정밀 폭격하겠다는 그런 식의 지금 훈련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거기에 이제 북한이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선제 타격 이런 식의 어떤 말로써 도발을 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0일이 지금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이다 보니까 추가 도발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